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향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동엽이라고 했는데 이 신동엽 시인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 그 신동엽은 아닙니다. 자, 이 작품은 화자가 향이라는 시적 대상에게 청유형의 부드러운 어조로 어디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가자고 하는 것은 오래지 않은 옛날이고 지금 자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무지갯빛 허울과 허식이 도사리는 부정적인 세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은 현대 문명에 찌들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과거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과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웃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정겨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인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이 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 박스 보기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통해서는 쉽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자, 솔직히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을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배움으로써 이제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능력치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모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베키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를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가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자, 시가 어때요? 분명히 직설적인 어조로 어디로 가자 하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딱 직설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비유, 살짝의 뒤틀림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아, 자, 이때 향아 부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향이 일종의 내적 청자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이에요. 향 냄새 나는 거. 그 향에 의인하고요. 미리 얘기한다면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이다. 아무래도 향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약간 앤틱하죠? 예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고운 얼굴, 의인화치고 확실하게 있네요. 조석으로, 이때 조석으로, 그러면 조자는 아침 조자에다 석은 저녁 석자야. 아침 저녁으로 늘 항상 우물가에 비추던 오래지 않은 어디로 가자, 옛날로 가자. 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비치던 우물가예요. 자, 이 우물가,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옛날 이런 단어들을 본다면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과거의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것은 우물가의 아침 저녁으로 얼굴이 비치던 일종의 맑고 순수한 느낌의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은 결국 뭡니까?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2연 보겠습니다. 수수럭거리는 수런수런거리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죠. 수수밭 사이 걸찍한 웃음들이 걸쭉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왁자지껄 쭉쭉쭉쭉 얘기하는 웃음들이 들려 나오며 아까 얘기한 청각적인가요?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환한하는 거 보니까는 시각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림처럼 나타났던 석양, 역시 시각적 심상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 이거 공감각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공감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웃음들이 청각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과 석양은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서로 다른 대상에 서로 다른 감각적 심상을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지 않고 복합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연은 행복했던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3년 보겠습니다.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자, 이 구슬의 원관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냇물이죠. 냇물인데 그 구슬이 막 이렇게 동글동글 흘러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이니까 이건 뭐야? 옛스러움이겠죠? 지금은 있어 없어? 지금은 사라진 거죠. 정겨움이 있는 과거, 지금은 사라진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설 같은 풍속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면서 결국 전설 같은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은요,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어떤 눈동자? 회올리는 다 비비비비 꼬한 우리 회오라기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올라가게 하는 무지갯빛 허울이야. 자, 무지갯빛이니까 화려하기는 화려하지만 이걸 우리가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허울의 눈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긴 하지만 거짓된 모습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재.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대립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두레를 먹던이라고 했는데 두레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먹던 시루떡 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자나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농촌 공동체라고 봐야겠죠. 이거의 반대니까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례허식, 한마디로 가식적인 현대 문명의 모습이에요. 인이 박히기 전에 몸에 배기 전으로 눈빛 아침부터 빛나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어디, 한마디로 순수한 세계, 뭐뭐처럼이라고 하니까 직유법, 대꾸법, 자, 위하고 연결돼요. 자,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자, 한마디로 뭐야? 젊은 거니까 활력이 넘치는 과거, 고향의 모습을 찾아가자꾸나. 자,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와 과거가 대비되고 있죠. 과거가 오히려 긍정적이고요. 현재가 오히려 부정적이죠. 그래서 사연 같은 경우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순수했던 고향으로 찾아가기를 소망함.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누가? 너가 이거죠. 한마디로 물질 문명의 폐해에 대한 걱정이고요.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 얼굴이나 생김새가 맞지 않는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자신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흉내, 한마디로 뭡니까? 반자연적인 문명이요, 타락한 물질 문명의 향락과 사치, 허영을 추구하는 모습 등을 그만 내자. 왜?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자, 뭘 가꾸기 위하여? 소박한 목숨.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맨발 벗고 콩밭임하던 농촌 일을 하던 차라리 그 이 미개지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미개척지. 문명 이전의 사회. 문명 이전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자연 그대로의 사회.
돌아가자. 거기가 어떤 곳이야? 이런 곳이야. 그죠? 자, 거기가 어떤 곳이야? 이런 곳이야. 달이 뜨면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을 추던, 한마디로 함께 살던 전설 같은 풍속, 한마디로 뭐야? 전설처럼 아름다운 옛날의 풍속, 그곳으로 돌아가자. 여기가 미개지가 되겠죠.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어디, 마음 이꼬르 밭이네요. 그죠? 한마디로 마음이 싱싱한, 인간 본연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자.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연. 오연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함.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동엽 시인의 향화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명 비판적이고요. 소망적이다. 향 또는 전설 같은 풍속을 제재로 자연과 인간이 아름다움이 조화를 누리던 과거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연이 바뀔수록 점점 길어진다. 시행이 점점 길어지나? 못 느꼈는데.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 담그고 들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아, 그렇구나. 눈동자를 보아라 형아, 헤얼리는 블라블라블라 찾아가자꾸나. 그렇네. 자, 연이 바뀔수록 시행이 점점 길어지네. 또 뭐뭐 하자 라고 하는 청유형, 그 다음에 뭐뭐나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이상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뭐, 그렇지,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 말고,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말고, 그 다음에 뭐야, 병들지 않은 우리들의 고향 내지는 젊음. 또 자,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말고, 콩밭임하던 그 미개지, 거기가 어딘데, 전설 같은 풍속, 거기가 어딘데, 싱싱한 마음밭이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대립을 하고 있네요. 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때 긍정적인 시어는 과거를 나타내고 부정적인 시어는 현재를 나타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과거의 순수한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방금 본 것 같은데. 그렇지. 향아. 자, 일단 표현상의 특징. 향아. 자, 돈옷밥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에 걸쭉한 웃음들, 또는 뭐야,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는 석양, 즉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자, 이상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자, 이게 우리가 처음 아까 얘기했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동엽 시인의 향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